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트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급락이 나왔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잘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 블록딜이라는 게 17일 날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처럼 보여요. 왜? 급락에서 시작을 했고 전날 이 페이커를 통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오늘 좀 해법이라는 부분과 앞으로 전개 방향을 좀 이야기해 드릴 텐데 지금 일단 블록딜은 했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 블록딜 수량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우리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손 놓고 있을 땐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7월 7일 날짜. 이따 전자공시상 뜯어보면서 갈 텐데 7월 7일 날짜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들이 전환해야 되는 마지막 70만 주에 대한 마지막 전환 사채권. 이 부분을 기다리자. 이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은 뭐죠? 영판 아니다 싶으면 광무, 중앙첨단 소재라도 이용하면서 우리 한번 버텨봅시다라고 했어요. 중앙 첨단 소재. 단발적으로 얘네들은 미리미리 좀 올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해법에 대한 부분. 자, 이 반동성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 했죠.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광무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 항상 해법은 존재합니다. 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는 거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로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겠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파이팅. 왜 그러냐면 파이팅 하세요. 왜 그러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뭐 특정인 개입 세력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했고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누가 풀배팅 하라고 하는 뭐 김성 누구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자공시상을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뭐 지난 거 어쩌겠습니까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주식 보고서, 그죠? 대량 상황 보고서라고 뜨죠. 근데 뭐 어렵게 보지 말고요. 쉽게 한번 봅시다. 8%에서 5%, 5.3%까지 지분을 낮췄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투자자 명단을 뜨죠. 전환사채에 참여했던 애들. 그린에스 합자회사 353535.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원래는 굳이 따지면 장내 매도를 하였다라고 뜨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맞는지 여러분이 맞는지 계속 갑론을박이 뚜렷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히 나와 있을 거예요. 장내 매도를 했다. 그죠? 언제부터? 17일부터. 블럭딜. 근데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자, 잘 봅시다. 여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취득 처분 단가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에 보게 되면 27만 7천 원, 27만 5천 원, 27만 원, 그다음 26만 8천 원, 26만 7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그럼 이들은 즉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꿨다. 바꿨다잖아요. 이게 블럭딜 형식이든 장내에서 매도했든. 자, 요건 패싱합시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갑론을박 해봐야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전환사채 이게 언제 건지 한번 봅시다. 평단가가 얼마인 건지를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취득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쭉쭉 내리다 보면 취득했던 가격은 68,0048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환사채를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요걸 볼 필요 없어요. 요거. 일단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쭉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전환. 쫙 이제 내리면서 아니 이따 제가 첨부했던 영상 그리고 맞췄던 영상들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11회차 12회차의 전환사채는 나왔다 이거.
이게 몇만 주죠? 200만 주 정도. 7월 7일 날 도래하지 않은 게 70만 주. 여기까지 볼게요. 자, 가격은 얼마가 나와 있어요? 68,048짜리죠. 160만 주죠. 그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죠? 요걸 한번 제낍시다. 160만 주인 68,000원짜리에 대한 부분에 160만 주. 이게 지금 블럭딜로 들어왔던 장내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뭐예요? 200만 주 내외에서 이들은 160만 주를 소화를 시켰을까?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얘네들이 실제로 팔았느냐를 봐야 돼요. 잘 봐요. 여기 보게 되면 블럭딜 외에 자, 똑같은 가격이 등장을 합니다. 60048. 자녀 사채 64만 주. 근데 여기서 뭔가 미스가 나는 걸 좀 보이지 않으세요? 느껴야 되는데. 일별 천안 청구 내역 96만 주만 전환했지. 그쵸? 근데 나머지 646주는 미상환이라고 적혀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여기서 했던 말이 딱 나와요. 뭐냐면 자 969 앞에서 나왔던 그 수량 내에서 얼마 장내 매도 얼마 49만 1000주만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96만 주 50만 주 46만 주는 남아있다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46만 주는 지금 주식으로 전환돼서 블럭들이 됐든 장내에서 매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이 소화되는 게 지금 전환도 안 됐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는 거라 했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였죠. 요 부분과 요 부분 우선주 이야기 끄집어낼 때도 주가의 반등은 이끌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때 단발적인 반등 줄 겁니다.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요 부분에서 전환사채 이야기 끄집어낼 때 오른다. 이 부분에 김성 누구누구 끼어드니까 컨버터블 본드를 이용해서 전환합니다 해서 주가를 눌러버리고 와이어트 그룹 등장하면서 경각심을 알리면 주가 빠진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해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9만 주를 매수를 하였다. 판놈이 있어야 사는 거라고 69만 주를 매도를 하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만 오늘 거래했어요? 얘네들만 줄기차게 팔았어요? 아니잖아. 개인들도 팔았을 거 아니야. 이게 오늘 소화된 물량은 터무니없다는 거야. 왜? 얼마를 가야 된다? 얼마? 적어도 한 100만 주 넘는 거래량이 됐을 때 나머지 잔여 물량이 거의 다 소화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오늘 봐요.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 보게 되면 20만 8,500원. 요 부분은 20만 8,500원. 여기 찍고 올라갔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마 차트쟁이들은 이런 말 할 거예요. 쌍바닥을 찍었다. 아니 무슨 뭐 멍멍이 소리도 아니고 누가 차트 보고 이거를 쌍바닥을 찍는다 마냐 해요.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지.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십시오. 해법이 여러분들 전부 다 첨부해드리고 시나리오 일러드릴 거니까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나이 뒷구정으로 먹은 적 없습니다. 항상 도와드렸어요. 일단 12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 이게 아마 그때 월드컵인가요? 올림픽인가요? 11시 축구에 심취한 여러분들 초거대 세력들은 지금도 작전회의를 했네요. 그죠? 걔네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28만 6천 원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6월 11일 날짜.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때 저한테 욕이란 욕은 쌍욕은 다 했어요. 왜 그러시죠? 보지 말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라이브를 좀 진행했던 부분인데 자 엔캠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날 오늘까지 해서 오늘 올랐다 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광무에 대한 부분도 요 부분 오늘 또 올랐다고 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데 자 좋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부분에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는 최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엔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왜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는 오전강 겁니다. 아트라스 8000 오전강이 최대 출자자고요.
이 작전의 시나리오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좋아요.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 이제부터 논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모든 거를 종지부를 좀 찍어볼게요. 뭐 지난 영상을 보여드렸다는 건데, 자, 이번 이 작전의 시나리오가 정확히 나온다는 건데 날짜 뒷부분에 제가 중요한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뭐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로통스 같은 전액을 다루는 업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시키는 부분인데 볼게요. 솔브레롤딩스 그지 않아요? 틀렸나? 자, 자료집 따라 보내드릴게요. 자,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의 주가를 급등시키고 급락시키면서 엔캠의 주가를 조정을 보이게 하면서 선물 옵션 동시만객이 적어놔야겠네. 13일과 19일의 날짜. 이거 뒤로 가게 되면 17일이라고. 왜? 주식이 먼저 들어오거든. 사치 세력들은 이 두 날짜를 공격하면서 갈 거라고.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우리는 에코프로든 광무든 이런 걸 이용해서도 수익을 내고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 자, 이때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마지막 도와드린다는 뜻으로 뭐라고 했어요? 13일, 19일 권리 공매도 오니까 17일. 자, 놓고 봅시다. 영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찾아보세요. 주옥 같을 겁니다. 6월 13일 이때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근데 이때 끌어올려 버린다고 다음날. 그래서 욕이란 욕은 쌍욕은 다 먹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결국은 블럭딜 허수였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19일 19일인데 이틀 전에 분명히 얘들은 쇼를 할 겁니다라고 했죠. 왜? 권리 공매도. 근데 이때 블럭딜 사건이 나왔다 기사화시키면서 빵. 좋아, 여기까지도 그렇다 칩시다. 도와드렸어요. 피해라. 근데 자 그리고 다시 8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27만 6,800원. 이 금요일이죠. 상승을 주고 그 다음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내일은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오를 거야. 정말 골 때리는 건데 잘 봐요. 왜 그러냐면 안 오를 거라고 합니다. 자, 블럭딜 나왔다고 하는데 과거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는 블럭딜이면 올라야 되죠. 27만 6천 원에 27만 6천 원짜리 받아갔다는데 이 종목을 설명을 안 하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제까지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 영상은 이따 같이 보고 갈 건데 잘 봐요. 중앙 첨단 소재요.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급등 나왔죠. 분명히 제가 급등 나온다고 했어요. 요 부분까지만 봤어요. 사실 오버씩 나온 거. 그러면서 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광물을 하는 게 낫다. 단발적으로. 광무 뭐 올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무든 중앙첨단 소재는 모두 누구 거다? 엔캠에 있는 오정 강의가 만든 아틀라스 8000. 얘네들이 최대주라. 그건 뭐냐면 광무를 어떻게 한다? 얘에 대한 사채권자들이 아주 싼 가격 몇백 원에 받아간 거라고. 6천 원까지 끌어올렸으니 20, 30배 수익 났지. 다 나가고 있어 지금. 자,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700원대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부분들을 20배를 수익을 냈잖아. 그러면 잘 봐요. 블럭들을 누가 받아가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물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12회차 전환 공시 계속 지금 얘네들 나오죠. 중앙첨단 소재 7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14,000원이에요. 광무도 마찬가지고 얘를 20배씩 수익 냈던 몇천억 지금 벌써 1조라고 이 기업이 요 조그만한 게 제가 일러드린 그 그림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먹었던 놈들이 그놈이라고. 그게 바로 엔캠으로 들어온 거라고. 누구 걸 받아주기 위해서 주식으로 전환 시킨 누구? 사모펀드 시킬이라고 합시다. 시킬 사모펀드 얘네들 걸 받아준 거야. 그럼 걔네들은 즉각적으로 수익을 어설프게 냈을 때 때릴까? 안 때리니까 문제라고. 잘 봐. 우리가 시장의 논리는 싼값에 나오게 되면 자 누군가가 오늘 때릴 거다라고 하면 받아낸다고. 왜? 수익이 나면 때리는 애들이니까. 블럭들 받아간 애들은. 응? 전환사채도 역시나 6만 원 5만 원짜리니까 시장에 흘러나오면 받아간다고. 근데 왜 안 받아간다? 안 받아가는 게 아니고 못 받아간다. 누가? 광무 중앙첨단소재 수익 냈던 사채 세력들이 안 판다. 이걸 시장에 다 알고 있는 거야. 매물이 나와야 오른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시나리오가 얘네들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엔캠이라는 종목은 전환사채가 이게 끝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뭘 봐야 되냐면 한 번 더 있다고. 7월 7일 거. 자, 조금 더 쉽게 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은 유연해집시다 여러분들. 유연. 댓글로 유연이라고 달아보시고 이때 제가 유연해지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영상 끊지 않고 볼게요. 바랍니다. 잘 봐요. 11회 차이 전환 공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뒤로 가게 되면 뭐가 나와 있다?
과거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다. 11회차, 12회차의 물량만 등장시켰지만 13회차의 물량도 남아있다. 그죠? 이걸 봐야 된다고. 13회차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쪼개서 봅시다. 쭉 가게 되면 7월 며칠 날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죠? 7일. 이해되셨어요? 1년 전에 발행해 놓은 거야. 이게 몇 주가 되냐면 7만 원짜리인데 주식 총수가 70만 주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날짜 봅시다. 7월 7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영부영하면 10거래일. 7월 7일이니까 1월이네. 이거 또 1월이네. 하나, 둘, 요 정도. 3, 4, 5일이니까 3일 정도로 잡읍시다. 이때를 또 저점으로 찍어서 반등을 줄 텐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 뭘 봐야 되냐면 지금 11회차, 12회차가 다 흘러나오는 걸 봐야 되지. 아닌가? 자, 전환청구가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는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만 나온 거야. 그죠? 그죠? 잘 봐요. 요 부분이야. 전환 가능 주식수 요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진짜로 이게 끝일까라는 걸 봐야지. 11회차와 12회차에 총 합쳐서 200만 주인데 지금 전환한다라는 물량이 나온 수급은 몇 주다? 몇 주다? 둘을 합쳐봐야 100만 주가 좀 안 되고 요 부분에서 전환한다고 물량이 20. 그러면 지금 나온 거 뭐다? 70만 주 남아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70만 주에 대한 수급이 어딘가 빠져나갔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 비어있잖아. 이 70만 주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2천억, 1900억에서 2천억 정도 되는 거면 100만 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러프하게. 그죠? 맞잖아요. 한 27만 원 잡아갖고. 요거야, 요거. 70만 주가 흘러나올 거라고. 그러면 오늘 70만 주가 거래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왜? 72만 5천 주가 거래됐다는 건 사는 사람이 75만 주, 파는 사람이 72만 5천 주라는 거야. 결국은 오늘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림이 원래는 전환사채 권리 공매도 이전에는 무조건 빠졌다가 오르는 그림 항상 줬었어요. 우선주도 똑같은 사채라고 봐야 돼. 전환 우선주라는 건.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광무를 봅시다. 일단 광무의 주가는 중앙첨단소재 쉬어가는 과정에서 경고 종목에서 지금 주의 종목으로 지정당하다고.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 경고에서 주의 종목으로 해제됐으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시나리오 이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종목이라고요. 자 자료집 만들어서 후반부 영상에 첨부해 드릴 건데 잘 봐요.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예, 요 부분에 오를까? 못 오른다 이거야 라고 딱 하죠. 블럭딜 오를까? 물량이 안 나와서 못한다. 왜? 받아간 애들이 뻔한 애들이니까.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충분히 엄청나게 먹여준 상태에서 들어올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손이 비어버린 거죠. 지금 전체 물량 나와 있지 않나요? 46만 주 수급 남아 있고 역시나 7월 7일 날 70만 주 남아 있다고. 타점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때 마지막으로 이틀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어제도 영상을 제작해서 더 빠질 거다라고 했지만 블럭딜 물량 세력들 그들의 생각을 노출합니다. 자,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자, 어렵죠? 쉽게 풀어서 이따 자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12회차의 전환 청구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 시나리오는 아주 재밌는데 7월 2일 날 이거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또 남아있어. 709원짜리. 이해되셨어요? 이거 안 한 거야. 그러면 230만 주짜리가 또 남아있어.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자료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요 부분 보게 되면 역시나 얘네들도 증권의 발행을 통한 전환. 자, 얼마짜리? 여기 나와있죠. 지금 흘러나오는 게 얼마짜리? 709원짜리. 그 다음은 2,000원짜리라고. 근데 이것도 보면 5, 6, 7 중에 하나는 6이 빠지고 하나는 5가 빠져있네. 아니야, 다 있네. 결국 뭐예요? 요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게 또 남아있다고. 근데 이게 언제? 7월 7일 날. 아까 엔캠의 전환사치가 언제다? 7월 7일 날. 7월 7일 날, 7월 7일 날. 각자 일주일 간격을 뒀다고. 그래서 이 엔캠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첨단 소재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얘네들 고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커플링. 둘이 동반으로 흘러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어? 같은 날짜에 움직일 거라고 이 항방이. 들으셨어요?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은 7월 7일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소급해서 굳이 따지면 언제다? 7월 7일이니까 일요일. 이거 항상 이러잖아.
요 부분이라는 거야. 왜? 권리 공매도는 이틀 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려운, 우리나라 따지면 무슨 뭐 그 옵션 만기일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7월 7일 날 도래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손실권에서 위치하세요? 중앙첨단 소재도? 자, 얘네들 작전의 시나리오는 이미 그렸던 건 2년 전부터 시나리오가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중앙첨단 소재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요 부분에서 쫙,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광무 이 시나리오 역시나 똑같이,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엔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답형 듣고 싶으세요? 못 올라요. 그럼 급락 나와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 NO. 근데 시점은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 타이밍. 자, 여기까지 갈까요? 자, 결국 뭐예요? 못 올라요. 빠질까요? 빠지긴 빠져요. 자, 결국 뭡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자에 제가, 자, 좀 기다려라. 오전간 그동안 주가 관리했던 패턴, 앞으로 전략을 노출합니다라고 하면서,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8%에서 5%로 줄였다. 969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 당겨서 볼까요? 자, 요 부분 보면 969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49만 1,166주를 장내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수량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겁니까? 96만 주 중에서 50만 주 정도 빼면 46만 주를 아직 팔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46만 주는 팔질 않았다. 아직 나올 물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슈를 등장시켜야 되냐면 아직 도래되지 않은 이 전환사채라는 오버행 이슈는 없을까? 그게 있을 거예요. 자, 쭉 해서 내리다 보면 12회차의 전환사채가 아닌 13회차의 전환사채가 70만 주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오늘 뭐 2% 3% 빠진 게 뭐가 됐습니까? 그죠? 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뭘까요? 에? 물론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뭐 다른 종목을 거래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최소한 이 종목도 많이 빠지면 반등을 줄 수 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7월 7일 이 부분에서 소급해서 이틀이라며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겠죠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빠질 때마다 사면 손실의 확대라고요. 제가 운용사에 있으면서 매번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제 경험을 살려서. 처음에는 잘 봐요. 벌써 10,000명 구독자 넘어갔어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밀어낼 수 있겠어요? 이럴 때 단발적으로 24%짜리의 급등이지만 단발적으로 도와드리면 밀어넣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계속 지금 훈계 이야기만 했는데 훈계할 생각 없어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볼 텐데 제가 왜 훈계를 합니까? 뭐 욕먹을 일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 부분 한번 도와드렸던 부분, 요 부분 도와드렸던 부분 보고 경각심을 알렸던 부분,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건데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난 부분 전부 다 제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의 규정 그리고 규칙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 이면에 있는 사실 무조건 한 종목은 끝까지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은 눈높이 멀리 보는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보세요. 자, 분명히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 요 부분. 자, 어떤 이론을 등장시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2, 3% 반등 나오는데 야, 오늘은 또 올랐다. 타짜 연구소 틀렸다. 이게 맞아요? 그 뭐 김성 누가 맞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방향성을 쫓아가는 플레이어가 돼야 돼. 하방 추세인데 단기 반등에 속는 게 아니고 상방 추세인데 작은 하락에 속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 그거를 자유롭게 하는 게 전해액. 좋아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중국이 1등 세상. 좋다 이거야. 여기서 도와드렸잖아. 근데 33만 원을 정확히 딱 지키면서 여기서부터가 얘네들은 2년짜리의 작전 시나리오를 하는구나. 요것도 한번 이따 같이 볼게요. 자, 볼게요.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에 우리가 밀어낼 수 있고 요 부분이 돌아왔을 때 올라갔을 때도 탁 쳐낼 수 있는가. 비중 조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가장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영상인데 2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이거 뭐라고 했어? 역시 예리하고 냉철한 분석. 저는 좋은 이야기라는 사람도 나쁜 이야기라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 되고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리지 않고 속지 않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긴급 공시. 오늘부터는 급등 시작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5월까지 무조건 그들처럼 기계적으로 하세요. 이때 가격이 얼마예요? 22만 원대 영상을 제작했었죠. 이 최저점일 때 언제입니까?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자,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근데 이걸 가져가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라이브 채널 운영하는 거예요, 따로. 보도록 할게요. 안겼습니다.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답형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었죠. 제가 그냥 운용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반등 나온다고 하죠. 이유가 뭔지 보세요. 이게 전환사채의 고리고 우선주. 상환 우선주냐 전환 우선주냐. 전환 우선주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라서 물량입니다. 사채입니다. 배당의 우선주는 배당을 줄 수 있는 권리라서 사채가 아니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죠. 우선주의 보통 주잖아. 훈주예요.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선주가 보통 우선주가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우선주가 있고요. 먼저 우선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될 때 먼저 돌려주겠다. 주식 매수할 때 7만 천주예요.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에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자 이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2달 전의 영상인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일러드렸어요. 이 부분에 무조건 반등 온다. 사자. 이유는 뭐래요? 이때 날짜가 언제예요? 정확히 자 3월 27일 욕만 처먹잖아. 맨날 맞춰줘도 올라가면 지가 맞았다. 빠지면 저한테 욕해요. 아이고 뭐 왜 구독을 하세요? 자 요 부분 보세요. 여기서 막물까지 갔다. 전고체 배터리. 왜? 삼성 SDI는 그 오전 강의가 수석 연구원 출신으로 있었던 기업이고 전액사업부 매각된다고 해서 만든 회사가 인킵이라서 한 번도 수주를 주지 않는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서 7, 8년 걸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전액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27일 이면에 있는 사실까지도 전부 다 알려드렸죠. 언제? 3월 27일. 오를 때 꼬라박고 꼬라박을 때 반등. 제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면에 있는 사실 블록들까지 이때부터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제도 저를 그냥 유튜버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했으면서 1,000억 운용하면서 제가 장난으로 운영했겠어요? 개인 채널은 뭐 그냥 뭐 밥을 뜨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좀 화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께 따끔한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서 김성 누구가 무조건 몰빵치라고 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사채업자들을 동원시킵니다. 하나.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제까지 여러분들 누구에 끌려다녔다 치더라도 요 부분처럼 밀어낼 수 있는가? 요 부분처럼 피할 수 있는가? 또 피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이때에 대한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MSCI 목적으로 달려나갑니다. 도와드렸고 피해라. 자, 요 부분까지 보게 되면 우린 다시 한번 어디까지 주가가 빠지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아직 46만 주는 흘러나왔다 안 나왔다? 쌍바닥? 무슨 쌍바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점의 플라이어는 7월 7일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어. 뭘?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해소 일정 부분이 나올 때마다 툭툭 이런 식으로 10%도 나올 수 있다. 그 타점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냥 예측, 자, 시나리오라고 방향성이라고 이런 방향성은 안 나와. 자, 그 사람 욕해봐야 그 미친 사람 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이 부분 경각심을 알리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보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금 회복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보자고요. 오정강 대표 긴급 인터뷰 당일 공개하라네요. 여기 누가 말해? 장마감 공시 정확히 맞추셨네요. 대박입니다. 팔라고 하는 내용이야. 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호입니다.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 자, 뭐라고 합니까? 차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알리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오늘 엔캠. 사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차트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 조금 이제 한 1분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마지막으로 볼 거니까 끝까지 보도록 할게요. 문제죠. 대략적인 18일부터 21일 동안의 심사 과정이 있다.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을 분명히 할 것이다. 다만 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릴까요? 맞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물론 특정적인 상황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12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일러드렸죠. 12일. 12일은 무슨 날이죠? 예, 맞습니다. 기관 IR 활동을 약간 좀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제가 주최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빨리 와 있다는 거죠. 몸집을 줄이는 행동을 분명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파악한 내용으로는 SU 무슨 유사투자자문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33만 원에 모든 걸 팔고 전량 매수하세요. 관련 2차전지 업종들은 다 파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 지금 일정 부분 좀 개입이 돼 버렸어요. 그 수급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라는 걸 좀 가정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제가 이 경각심을 알립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흐름이 여기서 끊긴. 자, 일단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처음 날리는데 사채 물량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사채 물량들은 변환되는 물량들이 일부분 있지만 숨어 있어요. 그죠? 숨어 있는 이유는 자 5월을 향하면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되면 소환시키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특정인의 개입의 수급이 오늘부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얘들은 이 사채권자들 사실 이 사채권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들 2021년도에 삼성 SDI의 전액 사업부의 매각 이 틈을 타서 오정강이가 만든 회사잖아요. 사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전환 사채부터 시작해서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자, 이랬는데도 제가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나요? 자, 무조건 사세요. 경각심을 알립니다. 근데 이날 진짜 사채 물량들을 끄집어내죠. 이걸 또 보여줘야 돼. 아, 이젠 지친다 진짜. 라이브 채널은 왜 안 들어오시면서 맨날 급락했을 때만 그런지 모르시겠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뭐 요구한 적 있어요? 자, 4월 4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와 있어요? 컨버터블 본드 및 우선주의 보통주잖아. 이걸 끄집어내잖아. 21만 주? 8만 4천 주. 실제로 눌러버리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냐고. 아니죠. 잘 보세요. 상장일을 4월 9일 날로 때리잖아요. 제가 일러드렸던 거죠. 다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4월 9일 가면서 딱 하면서 때려맞는 거 하나
그리고 전자공시장 들어가면 와이어트 그룹이라는 게 등장한다고. 언제? 이 급락 사건이 나오는 4월 15일. 잘 봐요. 이게 함수라고.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한 번에 무너지잖아. 지금처럼. 그죠? 그죠? 자, 근데 뭐냐면 오전 강의가 이렇게 이야기 나는데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와이어트 그룹. 이것도 어차피 오전 강의야. 얘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네들은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날짜는 4월 8일에 주식을 전환을 해.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야. 전환 자체는. 근데 공시를 딱 해놓고 오전 강의는 지분을 늘리고 와이어트 그룹은 다시 36만 주 정도를 다시 주식으로 바꿔. 나 100만 주 있어. 30만 주 추가할 거야. 라고 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무슨 특정한 행동들을 하는지 알아요? 나 요만큼 보유했다. 다 140만 주. 요거 열받게 하면 때려버릴 거야. 오전 강의 못하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공시를 언제 했다? 4월 15일.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버리지. 팍. 그죠? 근데 이 날짜. 저는 미리 경각심을 알았어요. 자, 이제 타이밍이 잡히면 힘 있는 님 없는 님 전부 다 동원해서 총알을 마련해야지. 그죠? 타점. 46만 주에 대한 나머지 물량들 소화. 그리고 7월 7일 이전에 타이밍. 빵. 무조건이 아니야. 아니 20% 30%막 빠져놓고 10% 오른 게 뭐가 중요해? 타이밍 잡아야 돼. 한 발의 총알도 중공군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십시오.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엔캠. 자,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01048228706. 맨날 빠진 다음에 나중에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한번 본인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딱 남겨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승부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 엔캠 대응 전략 자료. 자, 충분히 이제까지 있었던 패턴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될지 시나리오를 적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략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 한 종목도 첨부해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결국은 양극재의 핵심 소재에 있었던 에코프로모티 날렸었죠. 분리막 이거는 중간에 폭발 위험이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해서 주가 지금 오르고 있지 못하죠. 전액, 미중무역 갈등의 최대 주체. 전구체도 중국이 1등 생산국, 전액도 1등 생산국. 지금 또 한 번 부각될 수 있는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있어요. 요 부분 하나 일러드리면 결국은 나중에 손실에 어느 정도 마감하더라도 망가이 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해법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항상 시장이 급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죠? 오르는 놈이 있고 올랐다가 다시 꼬라박는 애가 있죠. 약세장의 패턴일 땐 강세장과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결론입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고, 자, 어쩔 수 없이 못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이거라도 보내드릴게요.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라 하지 말고 왜 선의의 의도로 하는데 자꾸 이러세요. 자,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 1만 명 넘어버렸어요. 구독자 하루 만에 지금 600~700명 1000명 늘어버렸는데, 자,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하자. 매번 말씀드린 거죠. 뭡니까?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너스, 묶음, 광무, 중앙첨단 소재, 백강산업, 리튬이엄, 전해액, 리튬이엄, 핵심 소재. 그죠? 전해액의 핵심 소재, 리튬이엄. 이렇게 묶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나만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작전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전 업종 움직이는 거는 한 명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 위에 있는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더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투자하면 됩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1만 명 딱 찍었을 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미 아까 한 20분 전에 넘어버렸더라고요. 자,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자, 일단 01048228706입니다. 뭐 이쪽으로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반영시켜 드릴 거고, 만일에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제가 뭐 이 종목을 보유한지 안는지 모르잖아요.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라이브 채널에서 따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을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가이 쳐준다고 했어요.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적어주시고 손실이 얼마나 쓰면 얼마나 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뭡니까? 시장 산업 업종을 보자. 엔캠, 덕산테코피아, 그죠?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올스 전부 다 뭐다? 전액을 다룬다.
그죠? 같이 우상향 그래프잖아. 그죠? 주도하는 건 엔캠은 맞지만 틀어졌지. 광무 뭐예요? 중앙 첨단 소재 뭐예요? 리튬염 오르죠? 백광산업 리튬염. 자, 안 좋은 거 좋은 거 필요 없어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 없어요. 무조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생각만 하세요. 그 김성두군은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 교육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 과거에 진행했던 부분에 제가 제 연락처 하나 달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텐데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큰 판을 보는 전략을 통해서 1,000만 원 가지고 10억씩 버는 거 1년이면 충분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릴게요.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